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에게 금지하는 공공혜택 프로그램을 13개 추가해 총 44개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미성년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트럼프 마가지 지층 진영 내에서 행정부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20대 여성이 시애틀 지역에서 연쇄 은행 강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감세 법안에 따라 뉴욕주 푸드스탬프 수혜자 약 30만 명이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진보 성향의 조란 맘다니 후보에게 패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 지사가 올 11월 본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재도전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맘다니의 당선을 막기 위한 모금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메이저 공공 혜택에 이어 무료 프리스쿨 헤드스타트까지 모든 연방 혜택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에게 금지하는 공공 혜택 프로그램을 13개 추가해 44개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합법 거주민들 중에서도 일시 체류자들에 대해서는 공공 혜택을 전면 금지시키는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최근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프리스쿨, 유아원인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과 일부 일시 체류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헤드스타트 외에도 이날 13개 공공혜택 프로그램에 대해 불체자와 일시 체류자들의 이용 금지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유학생, 취업자 등 일시 체류자들에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공공 프로그램들은 44개로 확대됐습니다. 44개 금지 프로그램에는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인 CHIP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방과 주정부에서 출연해 시행하고 있는 메디케이드의 경우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이민 신분을 묻지 않고 제공해 왔는데 이제는 신규 이용을 금지시키는 동시에 기존 이용자들을 박탈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등 금지 대상자들이 의료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실 치료만 남게 됐습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노년층 건강보험은 10년 이상 일하고 세금을 내온 합법 거주민이어야 가능하므로 사실상 전면 차단돼 있고 이를 이용하면 사기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에 소셜번호 없는 부모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더라도 내년부터는 CTC,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게 차단됐습니다. 미성년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측근들을 겨냥한 의혹을 반박하며 새로운 음모론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이 사실상 논란을 잠재우기보다는 오히려 자극했다는 지적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앱스타인 사건은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 억만장자인 제프리 앱스타인이 연루된 대규모 성범죄 및 인신매매 스캔들로 미국 사회와 정계, 재계, 왕실 등 여러 고위층 인사들과의 연관성 때문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에 영국 왕실의 앤드류 왕자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앱스타인은 수많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와 인신매매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미성년자를 모집하고 일부는 다른 유력 인사들에게 소개하거나 성접대를 시킨 정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과의 과거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특권층의 범죄 은폐 및 부패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등을 돌리게 되는 등 분열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프리 앱스타인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점화됐습니다. 지난주 백악관 관료회의에서 한 기자가 펜 본디 법무장관에게 앱스타인 관련 보고서에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질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그 인간 얘기를 하느냐며 말을 끊고 질문 자체를 일축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지지층 사이에서 또 한 번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장문의 글을 공개하며 자신과 법무장관을 치켜세웠습니다. 이후 마가 지지자들 일부를 향해 앱스타인에 집착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며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도 관심 없는 앱스타인에게 허비하지 말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앱스타인 파일은 급진 좌파가 꾸며낸 가짜 문서라고 반박하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존 브레넌 전 CIA 국장 등이 가짜로 앱스타인 파일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측근들조차 좌파의 계략에 놀아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앱스타인 관련 수사 및 기소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트럼프 측 법무부에 의해 진행됐습니다. 앱스타인은 2019년 성매매 및 음모 혐의로 기소돼 뉴욕의 교도소 수감 중 자살로 사망했다고 연방검시관이 공식 발표했지만 타살 가능성 등 여러 음모론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당장 앱스타인 파일부터 공개하겠다고 약속해 유권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일 법무부는 앱스타인 고객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번복했으며 앱스타인에게 타살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공개한 앱스타인 자살 증거 영상인 교도소 CCTV 영상에서 약 1분 정도 편집된 사실이 드러내자 트럼프 정부가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음모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음모론 위에 또 다른 음모론을 제기시키자 트럼프 지지 진영인 마가에서조차 트럼프가 말을 번복하며 혼란과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20대 여성이 시애틀 지역에서 연쇄 은행 강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행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여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여성은 고객으로 위장해 은행 직원들에게 자신이 무장하고 있다고 위협하는 쪽지를 건네며 현금을 요구해 수천 달러를 받아 도주했습니다. 연방수사국과 시애틀 경찰국에 따르면 연쇄 은행 강도 사건에 연루된 24살 리나 장 씨가 체포돼 8건의 1급 강도 혐의와 1건의 1급 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고 팍스 13 등 시애틀 지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애틀 유니버시티 디스트릭트에 거주하는 장 씨는 고객으로 위장해 은행 창구 직원들에게 자신이 무장하고 있다고 위협하는 쪽지를 건네며 현금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수천 달러를 훔쳐 도주했습니다. 장 씨가 창구 직원들에게 건넨 쪽지 중 하나에는 자신이 총을 갖고 있으며 돈을 내놓고 무음 경보를 누르지 말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수사 당국은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의 범행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여에 걸쳐 시애틀과 인근 8개 지역의 주요 은행에서 발생했습니다. 8번째 강도 사건 직후인 지난 7일 시애틀 경찰은 장 씨를 그녀의 아파트 인근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에어소프트건, 현금 등 강도 행각과 관련된 증거물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사건과 관련해 올해 초 수배 공고를 냈고 이번 사건의 결정적 단서는 지난 4월에 접수된 익명의 제보였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FBI가 수배 전단을 발행한 것에 대해 무척 자랑스러워했고 연쇄 강도범이라는 호칭에 자부심을 느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대규모 감세 법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뉴욕주 푸드스탬프 수혜자 약 30만 명이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세법 시행으로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예산이 삭감되면서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뉴욕주는 이번 감세법 시행으로 전체 푸드스탬프 수혜자 약 300만 명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30만 명가량이 수혜 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주무국인 뉴욕주 임시 및 장애지원국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감세법 시행으로 인해 약 40만 명의 뉴욕 주민이 수혜를 위한 근로조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약 30만 명이 최종 면제 대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감세법에 따라 그동안 근로요건 면제 대상이었던 참전용사와 노숙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4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부모와 65세 이상 노인만 근로요건 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기존 근로여건 면제 대상은 18세 미만 부영 자녀가 있는 부모와 55세 이상 노인 등도 포함됐었습니다. 푸드스탬프는 빈곤층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식량 지원 프로그램으로 2024년 기준 1인 가구 월 최대 $292, 4인 가구 월 최대 $975까지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 제공됐습니다. 앞서 주정부는 뉴욕 주민 2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에센셜 플랜과 메디케이드 자격을 강화하게 되면서 기존의 혜택을 받던 이들이 더 이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뉴욕주의 병원과 의료 시스템에 제공되는 연방정부 지원금도 연간 $80억 가량이 줄게 됩니다. 뉴욕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진보 성향의 조란 맘다니 후보가 승리하면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는데요. 하지만 쿠오모는 올 11월 열릴 뉴욕시장 본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재도전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치러진 뉴욕시장 민주당 경선에서 참패한 후 물러서는 듯 보였던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무소속 후보로 뉴욕시장 선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쿠오모 측 대변인은 곧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쿠오모의 무소속 출마에는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는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한 이후 무소속 후보인 자신을 포함한 모든 민주진영 후보들이 오는 9월 중순까지 자신이 지지율 1위가 아니라면 후보직을 사퇴해 민주당 진영 단일화에 나설 것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단,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조란 맘다니 후보는 예외입니다. 현재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로 쿠오모와 애덤스는 서로 뉴욕시장 선거 출마를 포기하라고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쿠오모는 민주당 경선에서 맘다니에게 12%포인트 차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위해 자신이 선거에서 물러나길 바라고 있다며 쿠오모는 주지사 시절에도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이지 못했으며 지금도 뉴욕 시민의 미래보다 자신의 정치적 재기를 앞세우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커티스 레와 뉴욕시장 공화당 후보 역시 쿠오모는 햄튼에 숨어 있고 애덤스는 포트 로더데일로 도망쳤다며 자신은 시민들과 직접 만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싸우고 있는 공화당 유일의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뉴욕시장 선거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진보 성향 조란 맘다니의 시장 당선을 막기 위한 맨해튼 월스트리트의 부호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보도에 따르면 더 나은 미래 시장을 위한 뉴요커들 25라는 이름의 새로운 독립지출 그룹이 반맘다니 선거운동을 위해 $2천만 모금 계획을 세우고 최근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 그룹은 월가 자산가 등을 상대로 거액의 자금을 기부받아 진보 성향 맘다니 후보가 시장이 되는 것을 막는 목적의 캠페인을 벌일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뉴욕시장 선거 후보자 가운데 조란 맘다니의 지지율은 35%, 앤드류 쿠오모는 25%, 공화당의 커티스 레와 후보는 14%, 에릭 애덤스 11%를 기록 중입니다. 뉴욕시장 본선거는 오는 11월 4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매사추세츠주의 한 요양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약 30명이 부상했다고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13일 오후 9시 50분쯤 팔리버의 게브리얼 하우스 요양원으로부터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약 70명이 입주해 있는 요양시설은 짙은 연기와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들이 안으로 들어가 수많은 주민들을 구조했지만 몇몇은 현장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은 조사 중이라고 주 당국과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300여 명이 사망 실종한 텍사스 대홍수 지역에 또다시 폭우가 쏟아져 수색, 구조 작업이 중단됐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커 카운티에서 160명 이상이 여전히 실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잉그럼 소방당국은 수색 대원들에게 돌발 홍수를 경고하면서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커 카운티의 과달루페강 통로에서 즉시 대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샌세바와 램페서스, 슐라이커 카운티에서 구조 활동을 진행 중이며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대피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샌세바 당국은 강 인근 홍수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주말 버겐 카운티 페어뷰에서 SUV 운전자가 이민세관 단속국 정책에 항의하던 여러 사람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후 도주했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운전자는 놀스버겐에 거주하는 62세 린다 로글렌으로 신체 상해 혐의 4건과 난폭 운전 및 사고 현장 이탈 등 여러 건의 차량 관련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시위대 중 한 명이 열려있던 운전석 창문으로 접근해 운전자와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가던 중 SUV 차량이 뒤에서 그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그 후 다른 여러 시위대가 SUV 차량을 포위했고 SUV 차량은 군중 속으로 돌진한 후 도주했습니다. 월마트는 2017년부터 미 전역의 매장에서 판매된 오자크 트레일의 64온스 스테인레스 스틸 보온병 85만여 개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심각한 충격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음식물, 탄산음료, 주스나 우유 같은 부패하기 쉬운 음료를 장시간 보관한 후 병을 열려고 할 경우 뚜껑이 강한 힘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소비자가 병을 열다 얼굴을 맞아 부상당한 사례 3건을 월마트가 보고받았으며 이 중 2명은 눈을 맞아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입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월마트는 소비자들에게 이 병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월마트에 연락해 전액 환불을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